예, 중개보수 한번 보실까요? 152페이지가 이제 중개보수가 두 개. 두 개 꼭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자, 계산도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2조에서 우리도 보수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32조 상인의 보수는 아주 강합니다. 무조건 보수 약정 했건 안 했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행기축에서는 중개보수 한도 0.9냐 아니면 0.8이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정말 치사하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0.9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0.9. 그리고 그것도 매매 교환은 그리고 임대차는 세를 살고 있으니까 조금 낮추라는 겁니다. 거긴 얼마? 0.8.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쌍방이면 0.9에다 곱하기 1을 해야 되고요. 그럼 1.8이 나옵니다. 그리고 쌍방이면 임대차는 거기다가 또 2를 곱하니까 1.6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때도 가끔씩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 소리입니다. 다음에 아마 올해 정도는 153페이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자, 면적 85제곱미터. 거기 이제 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동시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3개는 있어야 됩니다. 부엌, 그 다음에 욕실, 그리고 화장실. 완전 우리 주거용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도 쓰고 주택으로도 쓰고. 그러면 0.5나 0.4. 근데 0.5나 0.4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자, 시험 문제 한번 내본 적 있습니다. 알아서 계산하세요. 라고 금액만 주고 얼마하게 라고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5항. 특히 이제 교환. 지금 2번은 좀 이따 볼 건데, 교환은 자, 3억 4억. 적은 건지, 각각인지, 큰 건지, 여러 개가 생각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동일 3번. 자, 동일 3번 아주 독특한 경우. 지집 팔고, 지집에서 다시 전세, 월세 사하는 거.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좀 봐줘라. 매매만 받아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54페이지가 뭐 중개보수의 성격. 자, 중개보수는 거래 성립으로 받는 게 바로 중개보수. 뭐 들어간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비는 달라. 실비는 비용을 쓰고, 거래가 완성이 아니라 비용을 쓰고 그 비용을 돌려받는 게 바로 실비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까지 뭐 볼만한 거 없고요. 그리고 청구 발생의 요건, 이것도 뭐 시험 문제감으로는 아예 안 볼 정도로. 자,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고요. 자, 먼저 중개가 먼저 원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 그리고 발생 요건입니다. 뭐 요건 갖고 시험 문제 낼 건 없습니다. 중개계약은 먼저 있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원인과 결과. 중개가 원인돼서 거래가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중개 보수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인과관계는 따집니다. 중개도 없는데 거래가 됐다? 그럼 보수 못 받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을 거니까요. 중개가 원인돼서 거래가 성립하면 중개 보수 받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156페이지가 이제 그냥 인과관계. 자, 그렇게 뭐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인과관계 따져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하고 청구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거기 나왔죠. 자, 중개 보수 청구는 바로 성립과 행사. 언제 중개 보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언제 청구하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꽤나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중개보수는 언제 발생할까요? 개인 또 거래계약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예전은 꽤나 오래 나왔었는데, 자, 오래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잘 내지는 않습니다.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는 좀 해놔야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면 저거 안 나올 거예요 하게 되면 나중에 출전들이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6페이지 이제 거기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6페이지 이제 중개보수의 발생과 요건 이제 자세히 안 써놓으니까 이제 금방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청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중개계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거래계약하고 완전 다릅니다.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중개 의뢰가 있겠죠. 우리 매도 매수인 중개 의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계약도 이미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다. 그래서 승낙하는 사람. 이게 이제 중개 의뢰인하고, 그리고 승낙하는 사람, 우리 개업.
자,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의 계약이 아니라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누구? 개업. 우리 개업 공인사에 바로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중개계약 때. 근데 꼭 줘야 할 게, 저 중개보수는, 여기 이제 지금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됐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럼 뭔지라고요? 여기 중개계약. 지금 계약서 안 썼다는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청약이 들어왔고, 알았다고 승낙. 그러니까 여기 딱, 매매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 본 것도 없고 우리 매도인이 왔는데 매수인 얼굴도 안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여기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뭐 있다? 발생. 근데 잘못 생각했으면 발생이면 당연히 청구하는 거 아니냐고. 청구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발생만 됐다고. 근데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조건부면 정지조건부 알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게 바로 정지조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 이렇게 조건 성취. 근데 조건 성취는 뭘까요? 거래는 하라고 합니다. 발생은 했지만 거래가 됐을 때 거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조건이다? 앞에가 정지되잖아요. 정지조건. 이걸 가지고 판례가 그렇게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지조건부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는 없어. 받으려면 거래하라는 겁니다. 근데 발생은 이미 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면은 중개계약 이루어지면 거래가 쓰면 당연히 받으니까. 그래서 먼저 발생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발생이나 성립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청구는 안 되는데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이미 성립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돈 받고 싶으면 거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 체결해서 이제 누구요? 자, 상대방도 이렇게 이제 막 찾아보고, 자, 임자도 발견해보고, 뭐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중개활동입니다. 중개활동 펼치다가 완전히 여기서 뭐가 됐을 때 거래계약, 이렇게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여기서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럼 이제 조건 성취됐네요. 여기서 청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생을 했지만 청구는 안 되는 발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 완전히, 여기 이제 중개 완성이나 같은 소리인데, 중개가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완전히 끝났을 때, 여기서 청구, 중개 보수를 뭐 한다고요? 청구. 그리고 행사라는 소리가 왔다 갔습니다. 행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났을 때 청구해라. 발생했으면 청구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조건 성취시키라고. 나서 언제라고요? 여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가 여기서 이제 거기서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이 맞을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 맨날 골탕 먹이면서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거래가 성립하면 그랬습니다. 거래가 성립하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성립하면은 중개보수는 이렇게 중개보수는 발생한다. 중개보수는 그러니까 여기 딱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발생한다. 이거 문장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얘가 왜 또 틀렸냐고. 이게 또 틀렸대요. 내가 보니까 딱 맞는데 중개보수는 발생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정말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냐고요? 왜 틀렸습니까? 중개보수 거래가 성립됐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중개계약 때 여기 말고 거래 성립 말고 여기 있잖아요. 거래계약이 중개가 안성이고 성립인데 거래가 다 끝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개계약 때 이미 거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거래가 성립되면 청구하는 거지 뭔 발생이냐고. 발생 이미 했다니까 발생. 그리고 언제라고요? 여기 청구. 발생은 이미 됐고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고 다 끝났을 때는 청구라고. 청구한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아주 환장하겠다. 뭐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봐갖고 조건까지 결부시켜갖고 아주 판례는 엄청나게 우리 중개보수 저놈 중개보수 받는 것도 저렇게 까탈스럽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조건부 이런 것들은 뻔히 아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부 여기서 멈춰 있고 그리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 거기서 효력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 못해. 청구는 못하는데 뭐 한다고요? 나중에 거래가 성립됐을 때 거래계약이 성립됐을 때 찾아놨을 때 붙였을 때 알선했을 때 거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많이 왔던데 거래가 성립되면 다 끝나면 청구지. 다 끝났을 때가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거기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중개계약 때 발생한다고. 중개계약 때. 아주 여기 상당히 좀 이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중개계약을 생각 못하면 중개계약 거래계약 분명히 다르다고 있구만.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아서 누구 찾아놓지도 않는데 중개계약 이미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냈을 때
끝났을 때 돈 내놔. 근데 오자마자 돈 내놔 그럼 손바닥 뒤지고 얻어맞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저거 옥상에 끌려가고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그죠? 청구는 안 되죠. 그죠? 계약이나 하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발생 안 해. 근데 돈 받고 싶으면 계약해. 맞잖아요.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성립했다고 보는데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 내밀지 말어. 내면 얻어맞을 거요. 나중에 거래계약 끝나고 나면 거기서 돈 받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요거 주구장창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만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3번에 어디 3번 어디 3번인가요? 156쪽에 3번 예. 예. 시는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는 이제 거래 당사자가 그랬는데 제가 잘못 보셨는데 거래 당사자가 저 위에 거래당 쌍방이 스스로 전략할 방법으로 다방 간 거 그런 거 청구하죠. 잘못 생각하셨네. 우리 개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니 중개부수 전략하려고 다 해주니까 다방에 가서 두 사람 계약 쓰는 것처럼 당연히 청구하죠. 그거 잘못 생각하셨다. 예. 너무 당연한 소리. 그러니까 중개보수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우리 개업이 다 했고 다 했는데 계약서만 안 써줬는데 그걸 나중에 매도 매수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전속에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돌리고 가서 받으면 그죠? 계약서 쓰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는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매도 매수인 쌍방 우리 개업 말고 매도 매수인 거기는 위반한 거죠. 뒷송치고 간 거니까 입니다. 거기는 청구가 됩니다.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세 번째가 중개보수 청구원의 우리 실효인데 자, 먼저 여기는 이제 우리 규정에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이제 매도 매수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으로 나중에 계약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은 성립시켜 놨는데 매도 매수인 잘못 말고 우리 잘못 확인 설명 계속 안 해주면 나중에 중개 계약이나 거래 계약도 파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꽤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매수인 본인들이 계약을 못 하는데 우리 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네가 확인 설명 안 해줬잖아. 아니면 잘못했다고 잘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수 못 받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1번 제일 아랫줄에 이건 법률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사의 고의는 아니겠죠. 근데 과실 신경 안 쓰니까 자꾸 왜 관심을 안 가지고 확인 설명 왜 제대로 안 해주냐고 나 불안해서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면 보수 청구권 아예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법전에 있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거래인 그거 주거라고 우리 개업이 성립시켰더니 무효가 되고 그리고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 개업 때문. 그러면 보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수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게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제때제때 때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좀 중개하면서 빨리 성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수 못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157페이지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봤는데 그러면 매도 매수인 잘못으로 계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보수 받는다. 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수를 받을 때도 우리 실무 쪽에서도 이런 거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7페이지. 먼저 금방 봤죠. 우리 개업이 바로 뭐를 잘못했을 때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 그럼 당연히 보수 청구는 돼야 안 돼요? 그죠? 보수 청구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 근데 우리 개업 잘못 말고요. 당사자 그 매도 매수인 이 당사자 잘못으로 계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구권 자체가 보수 청구를 못하냐고. 청구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 쪽에서도 이런 일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딱 체결해 놨는데요. 이런 사례가 정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302호 요 아파트 값이 지금 매도를 안 돼요. 매도. 그래서 매도한다고 지금 2억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2천만 원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산다고 하니까요. 우리 바로 이제 우리 매수인이 우리 매도인 손으로 2천만 원 전달해서 매도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요. 나중에 괜히 또 우리 매도인이 점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요거 사실 있었습니다. 점을 보니까 그 집을 또 팔지 말래요. 갑자기 팔지 말래요. 해갖고 그거 좋은 집을 왜 파냐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소리 듣고 이제 그것도 점쟁이 또 지 죽을 날도 모르는데 그것도 믿고 해갖고 집을 이제 이사를 못 간대요. 자, 그러면 요런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병이 이제 죽어라고 이렇게 중개해서 이제 거래가 된 거니까요. 보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2천에다가 받을까요? 2억에다 받을까요? 어디다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받는 게 매도인에게 받을까요? 매수인에게 받을까요? 요 잘못한 매수인한테 쌍방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쌍방한테 보수 받으면 곱하기 2를 해갖고 받을까요?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각각 받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잘못 받으면 크게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기를 했다. 우리 잘못 아니죠. 그입니다. 점집에 갔다가 괜히 또 그 소리 듣고 요 좋은 집을 팔면 안 된다고 하고 안 팔어. 자, 이러니까 계약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돈 2천이니까 중개보수가 0.6이다. 뭐 계산해보라고 하면 이제 줄 건데, 그러면 12만 원이 나올 겁니다. 12만 원. 요 12만 원을 받는지, 아니면 2억으로 성립됐으니까, 중간에 이제 받다가 끝냈지만 2억으로 성립됐으니까 여기다 곱하면 0.4%라는 겁니다. 그럼 248이니까 80만 원. 실무도 그렇다는 겁니다. 80만 원 받는다. 어느 거 받습니까? 먼저 8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2천만 원 받다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다 계산한 게 아니라, 그죠? 2억으로 성립한 거니까 여기서 2억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우리 매수인이, 여기서 매도인이겠네요. 매도인이 점집 가갖고 계약 못한데 얘가 낮아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에서 160, 매수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16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 순간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기 교도소 가서 아주 국가대표 유니폼을 하나 받습니다. 11로 받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교도소 갈 일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받는데요? 쌍방한테.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매도인에게 80을 받고요. 자, 그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매도인이 잘못했으니까 매수인 뭐 어쩌냐고 입니다. 괜히 돈 줬다가 2천만 원, 이제 4천만 원 받았고 입니다. 더블로 받으니까요. 돈만 더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돌려주고 그 받은 돈만큼 위약금 붙여야 되니까 총 4천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수인은 내가 뭐 어쨌냐고 입니다. 얘가 점집에 갔다가, 그리고 요 집도 집값이 오르면 그냥 환장할 겁니다. 벌써 2억 2천 됐대. 그러면 요거 2천만 원 다시 받아도 아주 속이 엄청 아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한테 보수 내놓으세요. 그 막 옥상에 끌고 갈 겁니다. 근데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보수는 각각 받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시켜 이제,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먼저 지금 2억으로 받은 것도 이제 같이 연관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계약이 성립되면은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 후는 안 본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2억으로 성립했다가 중간에 2천만 원 받았지만 성립됐으면 거기서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합의를 보면 2천만 원 받았을 때 2억으로 80만 원씩 나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누구 잘못이냐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매도인 잘못이면 매수인 것까지 받아서 160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정말 크게 무죄가 되는 초과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매수인이 갑자기 뭐 개돈 탄다고 오늘 개주가 도망갔대. 자, 이러면 개돈 못하니까 계약 못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2천만 원 이제 날아갈 겁니다. 몰수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중개보수는 어떡하냐고. 중개보수 어떡합니까? 그래도 쌍방한테 똑같이, 항상 똑같이입니다. 80만 원, 80만 원 받아야지. 괜히 또 매수인 때문에 계약이 잘못됐다. 또 여기다가 매도인 것까지 보태갖고 160 받는 순간 뭐라고요? 여기도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쌍방 각각 똑같습니다. 애초부터 2억으로 성립됐을 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쌍방한테 80, 80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 후에 매도인 잘못이 되건 매수인 잘못이 되건 그 잘못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각각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수를 잘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봤는데 그냥 여기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만 나왔지만 어떻게 받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거기 나와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 우리 사정 아니니까 보수 받아. 청구 5 해놓고 그 청구 옆에다가 각각, 여기도 안 나왔지만 각각 청구해야지. 잘못한 쪽에다가 몰아서 받는 순간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중개보수만큼 무조건 각각이요. 하다 이유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중개보수 기준하고 한도인데요. 뭐 기준하고 한도만큼은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은 먼저 매매하고 교환, 매매하고 임대차가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통으로 넘어가는 두 개만 얼마라고요? 0.9. 그렇죠? 소유권자가 좀 돈이 있으니까 0.9를 받고요. 임대차 세 살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담권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얼마래요? 한 단계 낮아요. 0.8. 0.8입니다.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받습니다. 시도 조례는 박스로 받다 보니까 적게 받아. 정말 시도의 보수가 아주 치사한 보수입니다. 주시라 어떻게든 막 적게 주려고 한도까지도 정해놨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주택 외에는, 자, 주택 외이면 상가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사무실 이런 거는 얼마고요? 주택 외. 여기는 0.9%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0.9% 내에서 협의로 받아.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아마 그 면적을 한 60으로 바꿀 것 같아요. 제일 아래네요. 얼마래요? 85. 그리고 이하니까 85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25.7평이니까 35평이요. 집도 꽤나 좀 큰 쪽. 그러니까 우리 주거용 오피스도 웬만하면 0.9를 못 받게 하려고 아주 용쓰고 있습니다. 얼마? 85제곱미터.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물이 왔다 갔다 주무실 수도 있어야 된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화장실, 부엌, 그리고 욕실 이렇게 설치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가 이제 바로 0.5 그리고 0.4 그 범위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 때 이제 거기는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0.9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이제 니은번도 나와 있네요. 자, 하여튼 이 범위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0.9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0.9에서 협의다. 자, 보수를 아예 안 줄 때도 있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택 외에는 얼마 받고 싶냐고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 외 따로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사무소가 주택 외에는 얼마다 이렇게 게시 안 하는데 게시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주택 외에는 0.9 최대를 그냥 받겠다고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뭐하러 깎아줘 주셔야 됩니다. 주택 외에는 뒤에 보실까요?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이렇게 자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소심하게 0.7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0.9개입니다. 하여튼 사무소 차리면은 0.9로 그냥 확 받을 거예요.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나 실비 요율 한도표에다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주택하고 같이. 그리고 이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8을 받는다고 해놓고 0.9 그렇게 받게 되면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여기에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틀리게 나왔네요. 바로 이제 4번 정말 별표 3개가 가장 우리 보수에서 중요한 게 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르면 어디 기준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개사물 어디가 있고요? 서울. 자, 중개사물 서울에 있는 물건을 거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무소는 여기 세종시. 그럼 어디 조례래요? 사무소 따라갑니다. 물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에 물건이 있으니까 서울시의 조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해져. 인천이라고 인천, 옆에 대전이라고 대전광역시.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벽에다가 액자 17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벽에다 아주 줄레줄레 다 붙여놓습니다. 아주 무당집보다 더 심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무소 따라가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조례 그럼 얼마나 간단하냐고. 법은 하다 복잡하고 아예 불안정한 거 딱 질색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면 어디라고요?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소가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사무소 물건 X 정말 분사무소까지도 분사무소 조례입니다. 무조건 사무소 따라가. 사무소 안 따라가면 엄청 골치 아파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여기도 분사무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는 어디 있고 주된 사무소 어디 있고 물건은 어디 있다. 중개보수 뭘로 받니? 이런 것도 유사하게 4번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참 괜찮았고요. 맨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이러니까 중개보수도 주된 사무소냐 요 소리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교도소 가는 거요. 주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에서 중개인을 했을 때에는 여기도 나오죠. 또 분사무소. 이놈 또 분사무소가 또 이상하게 떨어졌네. 분사무소 저래. 여기는 주된 사무소 X, 주 X라고 꼭 한번 써놔야 됩니다. 설치나 이전이나 인장이나 휴업이나 이런 것도 다 주된 사무소요. 자, 중개보수만큼은 그래도 분사무소요. 아주 철저하게 사무소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째가 동일. 자 정말 그 동일 3번도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동일 3번은 또 내볼 만합니다. 동일 3번 아닌 경우도 내고, 그리고 동일 3번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는 항상 주의를 시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점유계정, 그 점유계정이 바로 이런 사정입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 바로 3번. 자, 어느 문제집은 동일이 한 2번 정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개인이 또 거기다가 매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8페이지 딱 중간에 있네요. 158페이지 중간. 근데 동일 3번 하여튼 문장이 됐건, 요 문장이 됐건, 계산 문제가 됐건,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 받으면 초과보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요. 여기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저 그런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교도소 보냅니다. 우리 판례가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도 교도소 보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좀 깎아줄지는 몰라. 그래도 보수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형벌은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502호 누가요? 갑이 살고 있었는데 매매를 하겠대요. 매도인. 얘가 이제 집을 팔고 지 집에서 다시 전세 월세 산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러니까 좀 봐줘라. 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이 3번이나 겹칠 건데, 근데 우리 매수인인데, 우리 매수인은 투자용으로, 나 저기 대전에 집이 있어, 입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 자, 그러면 다시, 그죠, 전월세를 살 사람 소개를 할 건데, 그럼 또 중개보수 들어가니까 그냥 네가 살아. 그런 경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좋고, 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집을 팔고 전세를 사는데 전혀 표가 안 나니까요. 이 사람은 전세 사는지 표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자인 줄 알아요, 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유를 소유권에서 뭘로요? 전세나 임대차로 전환시키고 얘가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뭘로? 임대차로. 소유권이 전세로. 이런 식으로 점유만 바꿔진다는 겁니다. 변함이 전혀 없어 됩니다. 자, 보통은 얘 떠나고 얘가 들어가든지 해갖고 소유권 취득하면서 물건을 점유할 건데 그 500이요? 그대로 점유만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점유 개정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또 정말 심하면 이제 월세를 개입니다. 이제 오죽하면 세 내고 월세 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쫄딱 망해갖고 게임입니다. 꼭 그런 경우 아닐 건데 무슨 사업에서 돈이 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매매하면서 매매 금액 받고 전세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억으로 이렇게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이제 뭘로요? 전세로. 자, 전세로 살 건데 전세 2억으로. 자, 2억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 이게 바로 동일 3번이라는 겁니다. 자, 동일 3번 하면서 이제 동일 3번도 정확하게 충족한지 볼까요? 동일.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 대상물. 물건 안 바뀌었잖아요. 502호 그대로 동일한 중개 대상물. 그리고 당사자가 안 바뀌어. 이제 여기서가 이제 질문자라는 게 당사자가 바뀌면 동일 3번이 아니요.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기회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일한 기회. 정말 정확하게 3번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동일한 중개 대상을 매매할 때도 500이요. 전세계약도 500이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동일한 당사자. 매매계약도 가압을, 전세계약도 가압을 정말 동일한 당사자고요. 뭐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기회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2억이 병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입니다. 병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동일 3번이어갖고 매매만, 정말 매매만 안 받으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매매 외에 전세 받아 봐봐봐. 그럼 정말 매매한다는 겁니다. 요거밖에 없게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고 살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요놈 하나 받으면 소음 풀었잖아. 그죠? 다른 거 받는 순간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전엔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우리 개업이 뭐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요걸 2개 나란히 받고 계시면 재미는 쏠쏠하실 건데 이제 신고 들어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반의사 불법자하고도 관련 없다는 겁니다.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욕 못해. 그리고 검찰청은 소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판 받으러 오세요.
정말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겁니다. 1학년 일반 제재를 모두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 500만 나와도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어 못합니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수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이제 요율 줍니다. 매매는 0.4고, 그리고 얘는 0.3이고, 실제 요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씩 나오겠냐고입니다. 그래서 보수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나와요? 3, 4, 10이니까 120만 원 나옵니다. 120만 원. 어차피 뭐 전자계산기 들고 가니까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저렇게 뭐 계산 잘해도 그냥 나중에 금방 알게 돼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 0.3이라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 정도 나왔겠다. 3만 곱하면 되겠다. 3개 떼버리니까. 얼마라고요? 6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근데, 자, 정답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냥 뭐 갑한테만 해갖고 180이 있을 건데, 18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받는데요? 또 답이 또 60만 원 있을 건데, 소심하셔갖고 또 60만 원 하면은 또 자선사업 하셨네. 라고 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받는데요? 120.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그러면 쌍방한테 받을 거니까 얼마 받는데요? 요것만 24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세계약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다 쓰고, 그리고 전세계약서 다 쓰고, 이런 고생으로 더블로 했는데, 하나만 받아라. 자, 우리한테 조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집을 팔고 지집에서 전세 살거니, 월세 살거니, 월세 살면은 더 황당하잖아, 입니다. 자, 여기는 좀 봐줘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그게 아니라 가불이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그 자리 옆에 똑같은데 그 자리 그러면 여기서 두 개는 성립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사물 요거 맞아. 전세 계약도 요거 맞아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일한 기회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그 기회에 병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맞아.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충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충족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당사자가 갔냐고. 그러면 매매는 누구였고, 매매는 가불이었고, 그리고 전세는 누구였대요? 얘 집 떠나고, 누구요? 울, 그리고 뭐, 병.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네. 자,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럼 정답을 또 120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0 고르신 분 정답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나와봤고, 요 문제도 나와봤고, 처음에는 요 문제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다들 요것만 계산하고 막 다 맞았다고 거의 한 8대2는 앞섰다는 겁니다. 자, 그분들 이제 337 박수 치고 오히려 저기 울고 계셨던 분들만 아주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요놈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동일 아닌 거.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동일한 것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몰라. 이제 아예 몰라. 그냥 럭비공이고 아예 개구리니까 뭘로 뛸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요거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받고요? 여기서 요거 다 받습니다. 다 받는다. 그러면 누구요? 매도 매수인에게 먼저 이제 그죠? 여기는 매수인한테 얼마를 받았고요? 18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요 갑한테는 120을 받았을 거고, 병한테는 또 60을 받을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인다고요?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240이 아니라 360만 원이 뭐? 정답. 자, 정답. 그리고 일방에게만 그럼 180이 될 거고, 120이냐 180이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세 번 겹치면 요것만 매매 큰 거 하나만 정말 요거 받으면 손 풀었잖아요. 정말 따블이나 차이 나고만 요거 왜 받아? 불쌍한 사람한테 받는 순간 교도소. 근데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러면 요것도 받고 입니다. 결론적으로 180에다 곱하기 2해서 요거는 360 받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240인가 360인가 벌써 12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놈을 받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 세 번도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그냥 문장으로 엄청 많이 나와봤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 중에서 주택과 그리고 상가 사무실이 섞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상복합 건축물. 우리 법에서는 복수용도 그런다. 복수용도. 용도가 다양하다고. 먼저 주택의 면적이 얼마 이상 있을 때 2분의 1 이상. 그럼 100평 중에서 상가 사무실도 50평. 주택도 50평, 아니 주택이 60평, 상가 사무실이 40평 이랬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 한쪽으로 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2분의 이상인 경우 옆에 주택에다가 좀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주택이면 시도 조례예요. 조례면 적게 받아. 저렇게 딱 요율 정해놓고 0.4, 0.5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 반대요. 주택의 면적이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 외. 자, 외만 꼭 동그라미 할까요? 표가 안 나서 그래요. 괜히 또 요 문장에다 주택의 보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에. 그리고 거기 외에다가 0.9에서 협이라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최대가 0.9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최대 보수는 그러면 0.9를 곱해라. 임대차도. 이런 문제는 이미 또 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우리 작년도에도 어렵지 않았었는데 요 문장 그죠? 한도를 초과했을 때 뭐냐고. 무효. 뭐 한대요? 반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보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정말 강행 규정입니다. 이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걸로 103조로 아예 본다는 겁니다. 자, 위반하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중개보수 약정이 뭐라고? 무효. 약정도 무효. 받아도 무효. 아예 토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기 나오네요. 등록 취소. 나중에 거금공선 배울 거요. 형벌 1학년 일반 배울 거. 초과. 매매하면 초과. 판단. 초과에 걸려서 1학년 일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토해내. 반환.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앞쪽에 제일 앞쪽에 반환. 정말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토해내고 교도소도 가고 등록 취소 당해갖고 3년 또 영업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나니까 절대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개보수 산정은 문장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요. 159페이지네요. 자, 먼저 그냥 매매 금액에다가 바로 요율.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그냥 거래 당시의 금액. 거기다가 요율은 줄 거니까. 주택은 줄 거니까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자, 분양권 전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받고 넘겼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거래 금액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총 분양대금 그러면 X. 그러다가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거래 당시 금액. 한번 밑줄 한번 해주시고, 거기다가 총 분양금액 X. 잔금을 받았길래 총 분양대금이라고 했냐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총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은 3억짜리, 4억짜리를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각각 X입니다. 아니면 평균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뭔 평균? 두 개를 그죠 버텨갖고 2로 나눈다고요. 그러다가 안 끊어지면 어떡할 건데 하다 복잡한 거 딱지색입니다. 적은 그래도 안 되고요. 뭐 큰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중간 바로 넘어가자마자 큰에다가 아니면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지. 각각 그리고 적은 그리고 평균 이런 문장은 다 X라는 겁니다. 무슨 문장 나오면 X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임대차는 나 먼저 월세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라고요? 월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곱하기 100. 근데 곱하기 100은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그대로 가지만요. 얼마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러면 그죠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환산 개수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저 끝에 있네요. 70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잘 한번 5천만 원 미만 밑줄 해놓으시고 70에다가 동그라미 잘 놓으셔야 됩니다. 보수 계산 해봐라.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권리금은 보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안 주는데 권리금 얼마? 그러면 아예 제껴놔야 됩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가 아니요. 저건 알아서 받기 여기입니다. 하여튼 10% 외에도 얼마든지 알아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시험 문제가 중개보수는 언제 받니? 계약 체결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다 끝났을 때. 제일 알아보실까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자, 그러면 거기 거래계약 체결 완료 아래다가 계약 체결 X 10% 받았을 때가 원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이렇게 약정이 없었을 때니까 그럼 다 끝났을 때가 대금 지급 바로 완료. 그냥 잔금 이래도 괜찮습니다. 잔금 지불할 때 다 끝났을 때 받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받았다고 제재는 가지 못하는데 시기가 분명히 법에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시려면 법정 보수만 받으면 먼저 계약 체결 때 받거나 잔금 때 받거나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받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비는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실비도 뭐 작년도에 간단하게 문장 나왔는데, 자, 실비는 누구에게 받을 건지 저 박스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쭉 오다가 실비 그리고 자, 문장으로는 조금 이제 찾기가 좀 그런데, 자, 먼저 자, 실비 제일 아랫줄에 박스 보실까요? 자, 먼저 1번에서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 누구는 확인했대요? 누구 집을 권리관계 매도인지. 이전 쪽에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자, 금방 보셨네요. 계약금 등을 맡기면 누가 도대체 보장된대요? 취득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약정에서도 나왔잖아요. 보수 누가 낼 건지. 나 누구라고요? 당연 취득 쪽에서 쌍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에다가 취득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확인은 이전 매도인집을 확인했으니까 매도인 보고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취득은 여기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는 누구라고요? 거기는 당연히 취득죠. 예치하게 되면 매수인이 보장 받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1페이지가 제가 27회 때 문제인데, 요런 문제가 정말 생전 안 나왔다가 요 문제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꼭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 중개보수가 이제 여기는 매매하고 임대차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계산을 해놓고 솔직히 이게 뭘 묻는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만 살짝 바꿔놓고요. 요 문장 요대로 또 내볼 겁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도 또 있어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61페이지 한번 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27회 때 문제입니다. 갑이 우리 개국보다 갑인데 의뢰 일반 주택은 6천만 원의 매매, 6천만 원에다가 매매, 그러면 거기 요율 주니까 어렵진 않았다는 겁니다. 뭐 0.5 곱해봐. 그러면 5, 6, 30이니까 30만 원 나왔겠다. 이렇게 금방 압니다. 이거 무천자 계산기 왜 들고요? 게임입니다. 다음에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하고요. 그리고 갑이 그리고 또 그 주택을 만약에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에 30만 원. 계약기간 2년, 저거 2년 아예 의미 없는 거, 또 옆에다가 친절하게 24를 줍니다. 24를 막 곱해보라고 찾아보면 또 답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답 고르시면 안 돼요, 그입니다. 2년으로, 배관님 70이지, 저거 의미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를 여기까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도 중개했고, 임대차를 중개했는데, 그걸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갑이, 우리 개업이 을한 때, 지금 중개은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해갖고 도대체 그죠? 계산을 다 해놓고 구경만 하면서요. 이게 도대체 뭔 문제인지 분석하다가 20분 가고 30분 가고 문제 이제 다 풀고 정치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아주 고민 많이 하셨대요. 계산을 다 해놨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답은 또 쉽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주 고민 엄청 하셨대요. 저런 문제를 저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느 문제집에도 저런 거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주시랍니다. 우리 수험생도 아주 기가 막히고 계십니다. 161페이지가 이제 중개보수를, 이렇게 중개보수를 하나만 물어보면 될 건데요. 매매도 물어보고 싶고, 임대차도 물어보고 싶고, 아주 욕심이 들을 게 많아갖고,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가 6천이고, 뭐, 요율도 죽었잖아요. 그냥 0.5%라고. 이거 뭐 계산 편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차. 근데, 임대차를 금액을 계산해봤을 때,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고, 뭔 문제를 이렇게 뱅뱅 돌려가고, 이제 합하면 얼마냐고, 이것도 물어보고 딱, 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금이 이제 얼마고요? 계산도 어렵지 않다. 보증금, 그리고 1,500만 원, 1,500만 원이고, 그리고 모율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간은 의미나 없어. 기간 아예 뭐 2년. 그리고 옛날에는 24를 24번 받으니까 여기 월세 30만 원에다가 24를 곱했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막 그렇게 받는 줄 알고 막 100을 곱하면 아주 기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예전에만 잠시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24를 안 곱해. 월수 안 곱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틀려라 이렇게 주는 거니까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관님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100을 곱할까요? 70을 갈까요? 100을 왜 곱해? 바로 그냥 70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곱해볼까요? 자, 10만 원대니까 100만 천. 귀찮으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박입니다. 얼마요? 3천만 원 환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버텨봐. 환산 개수 만들었으니까 여기 지금 3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 요 보증금하고 버텨보세요. 얼마래요? 4,500만 원. 5천만 원 이상이었으면 요대로 갈 건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간다. 못 간다. 그럽니다. 왜?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게 남은 사람한테 100을 다 곱해서 받을 거냐고. 그렇게 받으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가겠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절대 아니고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개수를 낮춰 얼마래요?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에 21 조금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교도소 안 간다는 금액이 바로 환산금의 2,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놨네. 보증금하고 합해 보세요. 그럼 얼마래요? 3,600이라는 겁니다. 또 요율 주고 있구만 겁니다. 자, 그러면 3,600만 원 나왔네 겁니다.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8개 나올 거고입니다.
애들은 그냥 10만 원밖에 모르니까 10만, 100만, 1000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0.5%. 그리고 한도가 얼마다? 20만 원이다. 뭐 그냥 친절하게 주니까 요거는 우리 보고 뭐 계산해봐라 알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0.2개 떼버리고 0. 하나 더 떼버리면 3개 몽땅 빠지네. 그러니까 이제 1000분의 5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같은 소리 1000분의 5나 0.5%나 같은 소리. 정말 3개하고 여기 3개하고 바꾸면 5만 계산하면 되겠네. 5만 계산하면 되겠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5, 6, 30이니까 얼마 올라갔고 3 올라갔고 5, 3, 15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잘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위에도 6천에다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다가 그냥 뭐 0.5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곱하기 0.5% 요일 주니까 지금 우리 교재 있는 것처럼 요일 주니까 그러면 얘도 퍼센트하고 2개 떼버리고 그냥 3개 딱 떼버리면 금방 나올 건데 4 더 떼. 그러면 5만 나와. 그러면 5, 6, 30이니까 얼마요? 30. 자, 이렇게 해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계산을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감상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계산 다 해놨다는 겁니다. 계산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를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고 차이가 빼봐라요. 빼보라는 소리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한번 빼봐봐. 그럼 얼마래요? 여기서 이제 아주 욕났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빼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2만 원.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잖아요. 뭐 답은 뭐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12만 원이 쉽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아주 별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산은 다 해놓고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암산으로 했어요. 이거 뭐 계산기 왜 두들겨? 30 나왔고 요것도 쉽게 그렇게 30 여기서 뭐 3,600 나오니까 저거 반토막 해봐봐. 그러면 18만 원 나오겠지. 그러니까 잘 계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도대체 뭔 문제가 도대체 뭘 묻는데요? 자, 임대차와 매매와 임대차를 계산해서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고 차이가 빼보라고. 그럼 여기다 이제 합한 금액을 자, 매매와 임대차를 바로 합한 금액은 또 얼마냐? 그러면 보태봐 48만 원.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별짓을 다 한다. 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계산 다 해놓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뭘 묻는지 아예 그냥 분석이 안 돼가고 요거 괜히 틀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빼봐라. 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차이는 얼마인가? 차이. 그죠? 매매가 30이고 임대차가 18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그죠? 12만 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내본 적이 없었다. 여기 27회 때 문제다. 재작년 문제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말 사람을 그냥 골탕을 먹여놨으니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하나, 내용 문제 하나. 꼭 2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여기에 지도감도 그리고 아마 요거 프린트물 요거 이제 한번 요거 아마 안 받으셨으면 저 사무실에 있으니까 요거 뭐 정량해갖고 제가 그 프린트물에서 그 암기 방법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한 장째 여기 사무실에 들 거니까 요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뭐 받으시고 아마 특강 때 받으신 분들은 요거 받았을 건데 안 받으신 분은 요 정량해갖고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전번주에 복사해놨으니까 한번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